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 본 방송은 추세 기반형 투자 분석 영상이기 때문에 참고만 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SEC 위원장 퇴출 위기 관련된 내용들과 그리고 이번에 CPI 나왔던 내용 위주로 한번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가는 시간으로 한번 준비를 해 보았고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빗썸이 또 6월 2일자에 리서치 보고서를 내놨던 자료 기반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과거 사례로 알아보는 SEC 가산자산 리플은 어떻게 될 것이냐 라고 해서 지금까지 가산자산 재단과 SEC 사이에 진행된 소송건은 총 14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법정 소송이 진행 중인 사례는 총 9건이고요. 리플도 그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소송이 완결된 5건 경우 모두 SEC의 승소로 종료가 됐다라고 하는데요. 보게 되면 SEC 승소가 하나, 둘, 셋, 넷, 5개 그 해당에 있는 코인들이 그런 주요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게 되면 미등록 증권 발행 영구 금지, 상장 폐지 등등 되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상장 여부 추이와 그렇지 않는 그런 코인들도 있기 때문에 좀 더 결과를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던 코인들도 어느 정도 결과물은 벌금형으로 상장 유지를 시켰던 과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리플 부분에 따른 그런 결과 추이도 상당히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은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또 준비를 해봤고요. 이번에 SEC 위원장이 상당히 이제 몰매를 받고 있는 이유가 하원 쪽에서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 해임안 제출건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쪽이 힘을 많이 실어주고 있는 이유도 최근에 미국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투자자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곧바로 24년도에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면 당연히 해당에 같은 소속에 되어져 있는 게리 겐슬러 입장에서는 정치적인 생명에 따른 영향성이 분명히 자극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같은 소속되어져 있는 하원 의원 쪽이 이쪽을 이 녀석이 상당히 하고 있는 모습이 별로 깨름직하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또 흘러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나중에 이제 해임까지 갈 것인지 아닌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긴 하는데, 일단은 자기네 소속 안에서도 미움털을 계속 받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현재 SEC가 증권으로 규정하고 있는 코인의 코인 시총은 약 1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냥 대충 한 전체 코인 시총의 10% 정도 차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SEC가 증권으로 규정한 코인은 약 55개, 그리고 미러에셋 13개 정도 해서 68개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저는 뒤에 가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이쪽에 소속되어져 있는 코인들이 좀 급락이 많이 나와주기도 했었죠. 현재까지 지금 동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방판사 바이낸스 US에 대한 임시 금지 명령을 연기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코인베이스 규제법의 재정 청원 관련 답변이 약 120일 정도 소요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 내용까지도 종합적으로 본다고 하면 올해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대충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또 가장 안 좋은 달에 또 리플의 최종 이제 9월 달에 있는 또 발표문도 아마 곧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 가장 안 좋았던 시기에 또 발표를 하니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는데요. 이번에 흰범 연설문이 이번에 또 나와주기도 했었죠.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분위기가 조금은
전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도 조금은 가져가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게 일부 공개가 됐는데 현재 제공되는 이더는 보안 규제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된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리플사가 리플 레저로 이더리움과 똑같이 탈중앙화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과 근거로 이걸로 이제 어느 정도 이더리움도 같은 소속으로 발목을 잡아서 우리 같이 아니에요 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금 더 유리해졌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게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핵심은 또 제가 또 보여드리고 했지만 2018년도 때 이 해당에 있는 또 내용을 제가 또 미리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이더는 증권화 규제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또 들춰 보았을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보는 입장은, 기존에 이 해당에 있는 이 문구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CBOE 디지털 쪽에서 하고 있는 쪽에서도 이더가 들어가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공통점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때 당시에도 뭐 증권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물론 여기에서도 이제 알트코인들은 몇 개는 사라지고 몇 개는 또 살아서 되돌아올 것 같은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더리움 자체가 이더리움만 살아남을 것이냐의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요,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우월적 위치에 있는 건 독보적으로 맞습니다. 근데 나머지 레이어 1에 있는 코인들은 조금 힘들어지는 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분명하게 어느 정도 벽이 생겼다. 그래서 이더를 제낄 수 있을 만한 이제 정도는 아닐 것 같다. 반면에 이더가 지 혼자 이더리움에 있는 쪽을 모든 플랫폼을 잘 구동화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레이어 2라는 협력자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이더리움을 갖다 쓰고 있는 여러가지 뭐 NFT나 그 다음에 디파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극단적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 뭐 살아남는다라고 해서 이더리움이 만약에 살아남는다라고 하여도 이더리움이 지금에 있는 가치 평가를 받는 것도, 이더리움은 그냥 예를 들어서 플레이스토어의 하나일 뿐입니다. 스토어의 하나일 뿐이에요. 근데 거기에 나머지 있는 애들이 같이 협조적으로 동반 성장을 못 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도 빈 깡통일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더리움에 있는 이런 생태계를 더욱더 확장해 주려고 하면 그 안에서도 뭐 디파이 안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을 거고, 그 다음에 NFT 안에서도 누군가는 살아남을 거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안목과 그리고 힘을 키워야 된다고 해서 제가 블로그 안에서도 제가 그런 내용을 또 적어 놓기도 했었죠. 알트코인이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주요 몇 가지 이유라고 해가지고 정리를 해놨던 내용 또 있기 때문에 그 내용 보시면서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시장에 총 돈이 많이 돌고 있는 가운데 이 시장의 이런 유동성을 누가 흡수할 것이냐에 따른 내용들도 우리는 좀 지켜보고 넘어가야 되겠죠. 미국 재무부의 채권 발행의 급증 우려 추이인데요. 보게 되면 보유국채 역대 최대치 찍고 지금 서서히 내려오고 있고, 국채 발행 장액은 점차 천천히 지금 홀딩되다가 조금 더 올라가려고 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은행 지급준비금과 S&P 500 추이는 거의 동등하게 따라가고 있다라는 건 통화량 대비에 거의 유사하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연준의 0레포 장구 추이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걸 국채를 찍어낸다고 해도 그렇게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겠다라는 전문가들에 따른 의견도 있지만, 반면에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때까지는 5,500억 달러까지 증액을 한다라고 하니까 시장의 충격과 그리고 은행 쪽에서에 따른 그런 위기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이유는 은행이 돈을 빌려줄 수 있을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 라는 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민간 기업들이 상당히 위축이 되거나 상당히 어렵겠죠. 그러면 당장 3분기 때부터는 이제 찐 현금 흐름 부분이 안 좋았던 기업들부터 무너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시적인 충격으로 될 것인지 또 한 번 위기로 또 시장의 언론화가 뭐 그렇게 또 파급력을 확대시킬 것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CPI 나왔습니다. 다소 예상치보다 0.1% 정도 더 낮게 나왔는데요. 오히려 일단 지금 상황은 현재까지는 좀 더 지켜보자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7월달 CPI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이게 내려가는 곡선 추이가 급격하게 내려가는 것도 4% 초반 때까지는 유지가 되지만 3%대 이제 근접을 하게 되면 아직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여력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3% 범위 안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성과가 잘 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 CPI가 여름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고차나 주거용 부분에 따른 반영이 아직은 덜 되었기 때문에 그게 반영되는 시점이 여름 정도가 되면 좀 더 내려올 수 있을 만한 확률이 존재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현재 에너지 가격 추이로 인해서 그나마 좀 겨우겨우 CPI 좀 영향을 받고 있는데 지금도 에너지 가격이 계속 좀 저렴하게 거래가 되어가고 있는 점이 그나마 우리에게 좀 좋은 소식이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쪽과 나스닥 지수는 상반적 관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가 언제가 나왔냐면 2018년도와 19년도 요 사이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18에서 19년도 올라갔었을 때 잠깐 눌렸을 때 같이 누르고 더 많이 올라갔고 오히려 비트코인은 좀 더 쉬어가는 형태를 봤던 때가 있기도 했었죠. 그래서 아마 비슷한 패턴으로 갈 확률이 전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년도 때 같이 올라가다가 질질질 짰죠. 마찬가지로 좀 올라갔는데 비슷하게 가다가 지금은 좀 상반되는 경향성은 뭐 단일 악재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전히 시장에 있는 패턴에서 주도해 줄 수 있을 만한 요건 사항은 보이지 않고 있고 오히려 또 청산이나 그 다음에 거래소에 있는 유동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게 별로 좋은 방향성이 안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전히 청산 폭이 조금 더 터져 주어야 방향성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더 안 터져 준다라고 하면 좀 더 아쉬울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상황은 여전히 어렵겠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다리면 기회는 분명히 온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그냥 희망회로 돌리는 사람은 아니죠. 장기 투자 있었을 때도 장기적으로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이 필요하고요. 또 여기에서 또 마이너스가 나오는 요인도 잘 견뎌내셔야 비로소 수확이 되는 시즌으로 또 갔었을 때 보람이라는 것도 느껴지게 됩니다. 근데 이걸 견뎌내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국엔 시장 부분에 떠나봐야 본인의 인생의 변화점이 뭔가 남진 않겠죠. 물론 특정에 있는 뭐 스캔 코인을 샀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못해도 지금의 생태계 코인 안에 또는 약간 이더리움을 도와주는 레이어 2에 있는 주력 코인을 만약에 갖고 있다고 하면 그런 친구들은 그래도 살아남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관적인 생각인데요. 이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좀 마무리를 지어보려고 합니다. 모두 다 잃었다, 떠나겠다 라고 했던 분인데요. 자, 여기에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네, 저는 돈을 모으기 위해서 심할 때는 쓰리잡 투자까지 하면서 당시 나이가 30살, 7, 8점 정도 모였던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다가는 너무 힘드니까 이제 스터디도 하면서 이제 코인을 알게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시작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돈이 워낙
잘 벌렸고 이제 많이 돈을 벌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기존에 있었던 거 다 또 털어서 또 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복구 심리라는 게 나오게 되는데 선물을 손대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또 연구하고 공부하고 많이 했겠죠. 근데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또 많이 벌리기도 했지만 또 어느새 또 잃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달은 건 포모와 퍼드를 잘 견뎌야 된다. 이거 하나이다. 그래서 이분의 주장도 제가 선물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재능에 있는 기간을 어느 정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 시간 대비에 있는 가성비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최대 2년을 넘기면 안 됩니다. 여유가 되면 뭐 5년까지 하셔도 되지만 5년까지 해도 상대적인 수익률이 상위권 등수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는 재능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재미삼아 그리고 추세 기반형으로 돌려서 인생을 또 다른 쪽으로 행복을 찾아보고 직업적인 측면도 이게 직업이 아니고 그냥 세컨더리 부업으로 하는 형태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다라는 걸 이분도 나중에 되어 보고 나서 다 날리고 나서 이제 느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보시면 자 손익 게시판 보지 마세요. 혹한다. 잘 버시는 형들 있다. 그래봐야 5%도 안 된다. 그게 내가 5%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무엇이 있습니까? 이 세계관은 진짜 공평합니다. 시간을 갈아 넣어서 그리고 내가 그런 DNA를 축복받는 DNA를 맞았던 사람들이 의대를 가고 또 좋은 그런 직업군을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에서도 선별적 과정을 거치게 되죠. 서류라는 거 그리고 기존의 스펙을 만들어 놨던 과정 그리고 거기에서도 또 인적성 검사라는 또 무지막지한 난이도를 통과를 하고 그리고 면접에서 그만큼 그 사람의 설득력 있을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시켜서 그 자리까지 올라왔던 사람입니다. 그 단계, 그 어려운 단계를 미션을 다 수행하면서 올라왔어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로 또 살아남으려고 한다고 하면 선물에 아직까지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에서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제한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서 자기가 그 누구보다 필드에서 뛰고 있는 그 누구보다 잘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영부영 시간 때우면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진심을 다하면서 다 해보고 난 뒤에 만약에 그 기간 안에 수익률이 어느 정도 안 나왔다라고 하면 내려놓을 줄도 아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워낙 시간이 바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추세 지향형으로 좀 바뀌었죠. 그래도 저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나쁘진 않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게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 말이죠. 1년의 총 성과 대비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근데 매일같이 본 사람과 추세 기반형으로 하는 거와 여유롭게 그냥 투자를 하셨던 분들 시드가 많으면 뭐 상관이 없겠지만 이 기반도 정신적인 스트레스와 업무 강도 추이를 고려를 한다라고 하면 그걸 이겨낼 수 있으면 그걸 하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약간은 내려놓고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트레이닝 배워두면 나중에 추세에 투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내용 좀 보시면서도 여러분들이 무언가 좀 깨달음을 얻으시길 바라겠고 현재 주식 트레이딩 그리고 코인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그 상위권에 머무는 거 보여진 면만 보지 마시라. 계속 꿀 빨고 잘 벌고 그런 것만 보시다 보면 나도 좀 쉽게 돈 모으는 건 이 세상에 없다라는 걸 나중에 느끼실 건데 그걸 몸소 한번 체험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직접 체험을 해보시고 경험에 입각해서 투자라는 게 이렇게 어렵구나. 그리고 어떤 투자 방식이 자기 정신건강, 육체적 건강 둘 다 챙기면서 하는 게 과연 무엇인지 잘 새겨 들으시면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가끔씩 이런 이야기를 시장이 안 좋을 때 하는 이유는 그래야 더 건강하고 더 오래 할 수 있고 더욱더 그렇게 해야 이 쓰디쓴 이 시기를 잘 견뎌내셔야 또 보람도 크고 그리고 얻는 것도 많을 겁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